안녕하세요. 지구의 세상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너무나 더운 날씨입니다. 제가 사야 될 게 있어가지고 고터까지 갔다 왔는데 지금 땀 때문에 굉장히 반들반들해 보이는, 피부가 좋아 보이는 땀이에요, 땀. 이번 주도 어김없이 이번 주 고민과 책을 연결해드리는 지금의 고민과 책 시간입니다. 역시나 라이브 방송을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짧게 이번 주 고민과 추천책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고민은요. 저는 요즘 편견에 대해 생각해요. 난민 문제만 봐도 당연히 받아들여야지 생각하지만 막상 길에서 외국인을 마주칠 땐 저도 모르게 움찔하며 피하니까요. 난민 문제에 대한 이야기들도 나왔고 편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사실 누구나 좀 경험해 보지 않았나요? 누구나 막 이렇게 나와 좀 다른 사람들을 봤을 때 움찔움찔하는 경우가 살아서 한 번쯤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 고민을 보면서 굉장히 솔직하신 분이구나, 그리고 자기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신 분이구나 해서 조금 존경스럽기도 했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굉장히 이 고민에 대한, 편견에 대한 고민을 가지신 분에게 추천하는 책을 너무 찾아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좀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 난민 문제가 지금 제주도에 참 문제긴 해요. 그죠? 그리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난민 문제가 문제긴 한데, 이번에 저도 뉴스를 통해서 제주도의 난민 문제를 접할 때 굉장히 다양한 생각들이 들긴 했었는데, 선뜻 어떠한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일단 내가 그곳에 제주도에 사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생각, 그리고 나는 일단 난민이 아니다 라는 생각, 그리고 나는 대한민국 사람이다 라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잖아요. 그 조건들에 의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난민 문제를 바라보게 되는데 과연 내가 이걸 굉장히 객관적으로 생각은 하고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났던 것들을 좀 멈췄던 것 같아요. 선뜻 어떠한 생각을 내고 뭔가 저의 의견을 내는 게 참 조심스럽더라고요. 그래서 막 어떤 책을 추천해드릴까 계속 찾다가 혐오라는 책을 찾았어요. 혐오, 그리고 감정의 정치학이라는 책인데요. 김종갑 작가님이 쓰셨고요. 네, 책도 참 예쁘게 생겼죠. 혐오와 같지 않게. 의도치 않게 저희 책방과 색깔도 깔맞춤이 지금 되고 있는데, 이 책을 좀 찾았었어요. 좀 편견, 나와 다른 사람들에 대한 생각들을 조금 깊게 한번 생각해보고 싶어서 이 책을 찾았는데, 사실은 저희가 움찔움찔한다 라는 것이 조금 더 심해지면 누군가를 혐오한다라고 하잖아요. 요즘 사회에 지금 현대에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어김없이 뉴스 기사에는 무슨 혐오라는 걸로 계속 기사화시키는 것도 있고, 과연 이 혐오라는 게 뭘까? 그리고 왜 이 편견이 혐오로 바뀔까라는 생각을 한 번쯤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해서 책을 찾았는데, 개인적으로는 읽어보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했기도 했고 굉장히 좋은 깨달음, 반성 같은 것들도 하게 해준 좋은 책이에요. 그래서 이 혐오라는 책을 같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각 작가님은요, 건국대학교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하고 영문학 박사 학위를 받고요, 이렇게 지은 책으로 되게 많은 책들이 있어요. 이런 분의 글을 조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페이지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무엇을 혐오할지 선택해야 한다. 나의 지성이 싫어하는 꿈인가? 아니면 나의 감성이 싫어하는 행동인가? 페르난두 페소아가 했다는 말이에요. 이 책을 조금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혐오하는 대상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아까도 난민이라고 예를 들면 우리가 난민을 이렇게 뭔가 우리랑 다르다고, 왜 들어와? 너무 싫어라고 혐오를 하는데, 그 혐오가 대상이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대상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혐오하는 감정이 있을 뿐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감정이 원래부터 저희가 가지고 태어난 게 아닐 거잖아요. 왜 어린아이들 보면은 똥도 만지고 막 그러잖아요. 더러운 것도 만지고 아무런 편견이 없는데 점점 혐오하는 대상들이 저게 혐오해야 되는 거구나 라는 인식을 가지게 되면서 혐오를 하잖아요.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다시 한번 내가 왜 혐오를 하는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끔 하는 좋은 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몇 문장만 조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13쪽이에요. 왜 특정한 개인이나 그룹을 혐오하는 걸까? 혐오는 동등한 권력과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발생하지 않는다. 가진 자와 가지지 않은 자, 주체와 타자, 다수와 소수, 강자와 약자,
아름다움과 추함, 권력자와 피권력자와 같은 차이를 거치면서 혐오가 생겨난다. 혐오는 전자가 후자에 대해 갖는 우월감의 표출이다. 생각해보면 그런 것 같아요. 이 책에서는 이제 강자들이 계속해서 그 약자들한테 뭔가 우월감을 표현하기 위해서 혐오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또 예를 들면 우리가 장애인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편견을 많이 가지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다 따졌을 때 비장애인들이 굉장히 권력을 가진다라는 거죠. 장애인과 함께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그런 감정에서 혐오가 시작이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인간적인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죠. 똑같은 인간이긴 한데 우리가 그 감정을 갖는다는 거, 혐오라는 감정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우월감의 표출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굉장히 맞는 말이기도 했고 이걸 보면 찔리기도 했어요. 그 한 예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갑질 사건 이런 거 되게 싫어하잖아요. 막 뉴스 진짜 저게 인간이냐, 무슨 갑과 을이 있냐라고 하면서도 우리도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갑질을 하고 있는 거 아닐까? 그게 조금 더 심해지면 혐오로 표출이 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도. 혐오감의 본질은 타자화에 있다. 우리는 자기에게 좋은 것을 자기의 것으로 동화하고 주체화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이화하고 타자화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혐오를 하기 시작하는 것들은 바로 내가 아니라 타자라는 거죠. 우리는 타자를 싫어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혐오하는 대상들이 생기는 것 자체가 우리가 계속 타자화시키는 거다. 남화시키는 거죠. 너랑 나랑 달라 라면서 계속 우월감을 표출하면서 혐오감을 만든다라는 거죠. 스스로. 참 인간이라는 게 이런 거 읽어보면 어리석기도 하면서 참 단순하기도 하면서 책을 읽으면 좀 그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되게 어이없기도 하면서 인간이란 것 자체가. 이런 감정들을 만들고 타자화시키고 이런 거 되게 웃기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또 소개를 해드리면 타자 혐오, 미움과 싫음. 대부분의 국어사전은 혐오를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으로 정의한다. 그런데 싫어하는 감정과 미워하는 감정은 같은 것일까 아니면 다른 것일까? 나는 다르다고 생각한다. 양자의 의미는 분명하게 구분되어야 한다. 나는 혐오에 대한 논의는 싫어하다와 미워하다의 차이를 분명하게 규명하는 작업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본다. 이 문장이 좋았던 이유는요. 요즘 뭐 사회 문제가 계속해서 혐오 문제로 흘러가고 있는데 과연 정말 혐오인가? 우리는 정말 싫어하는 것일까? 미워하는 것일까에 대한 구분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뭔가 모든 문제를 혐오라는 것으로 엮어버렸을 때 너무나도 더 큰 문제, 그렇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감정의 문제들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 뒤쪽에 이렇게 글도 이렇게 있거든요. 글이 있는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혐오는 우리가 갖기 싫은 부정적인 속성을 타자에게 전가하는 낙인이다. 다수가 소수를, 강자가 약자를, 가진 자가 못 가진 자를 열등한 타자로 만들어냄으로써 자기 정체성을 다진다. 혐오는 본질적으로 정치적인 감정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번에 제가 이런 얘기 했었나? 다른 독서 모임 때 했었던 것 같은데 왜 우리가 사람들을 만날 때 남을 부정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그렇게 하다 망해.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계속 그런 뭔가 부정하는 사람 있잖아요. 남을 부정하고 내 인생이 맞다는 거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속성을 봤을 때 남을 부정해야지만 자기 삶이 인정이 된대요. 스스로가. 그러니까 너를 부정함으로써 내 인생은 좋은 인생이야. 나 잘 살고 있어 라고 스스로 인정한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남을 부정하는 행위를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혐오 자체도 되게 굉장히 비슷한 감정이지 않을까. 너가 더러운 것이고 너가 싫은 것이고 너가 끔찍한 것이고 나는 아름답고 깨끗한 사람이야 라는 것들을 만들어내는 자기 정체성을 다지는 게 어떻게 보면 혐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책을 쭉 읽어보면 과연 혐오인가 비하인가 라는 것을 구분해야 된다는 말도 나와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너무 혐오라는 것으로 묶었을 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생기잖아요. 비하라는 것에 의해서 뭐 우리는 혐오가 아니라 비하를 하고 있다. 그럼 이 비하를 어떻게 고쳐볼까? 라는 식으로 흘러가야 되는 문제도 있고 혐오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문제도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혐오라는 것으로 엮어버렸을 때 문제가 더 복잡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그래서 오늘 이 고민, 편견에 대한 고민, 그리고
나도 움찔움찔한다라는 이 고민에 조금 추천해드리고 싶은 책은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단순히 편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편견이 왜 생겼을까? 이런 정치적인 감정인 혐오라는 것에 대해서 한 번쯤 진지하게 생각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책을 추천드립니다. 이 책과 함께 좀 추천해드리고 싶은 영화가 있는데요. 디스트릭트 9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를 제가 언제 봤는지 모르겠는데 되게 오래됐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 책을 읽으면서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영화가 그 외계 생명체가 지구에 와요. 그래서 그 외계 생명체들과 같이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막 다루거든요. 그러니까 난민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에서는 어떻게 보면 난민이기도 하죠. 그런데 그 난민을 나는 어떤 식으로 생각할 것인가? 그 난민을 내가 혹시나 살아가면서 뭔가 움찔움찔하면서 싫어했던 뭔가의 어떠한 대상을 좀 투입해서 생각해보면 조금 반성하고 생각해볼 기회가 많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화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책을 개인적으로 읽었을 때 책을 굳이 읽어야 된다, 정말 굳이 읽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양한 생각들을 하고 다양한 의견들을 표출해 나가고 있긴 하지만 그 속에서 뭔가 역차별이라든지 억지 합리화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것들을 내가 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포장하지 않기 위해서 이러한 책들을 끊임없이 읽고 생각하고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들이 꼭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하다 보면 뭔가 세상이 조금 더 살만한 세상이 되지 않을까라는 희망도 살짝 가져봤습니다. 이번 주 고민, 편견에 대한 고민과 이번 주 추천책은 허무, 감정의 정치학이라는 책을 추천드립니다. 이번에도 역시 제가 추천해드린 책, 지금의 세상에서 추천해드린 책을 지금의 세상에서 구입을 해주시면 지금의 세상에 운영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역시나 그렇듯 아래에 북크러쉬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요. 그쪽에 들어가셔서 책을 많이 많이 구매해 주시고 지금의 세상에도 덥지만 여기 완전 시원하거든요. 여기에 놀러 오셔서 편하게 구경하다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또 뵐게요. 안녕.